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지 않았고 집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마론 인형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 인형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매일 꼭 안고 자다가 길을 댔습니다. 부모님께서 일하시러 나가셨을 때는 인형을 매일 밥상 맞은편에 앉혀놓고 밥을 먹기도 했었어요. 이 인형이 제게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옷이 찢어져서 엄마가 집에 계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발이 떨리기도 했었죠. 거리에 있었다면서 옆집 할머니가 옷을 꿰맨 주셨어요. 저는 그들 해 나이랑 바느질하는 걸 배워서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조각천을 모아서 인형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툴고 엉망이었지만 하나씩 더 들을수록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제법 괜찮은 옷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옷 만들기에 매혹된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천을 얻어다가 인형이르를 입히기 위해 열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1 때 집에 어려움이 닥쳤대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별하게 되셨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어려워도 제가 학교 다니고 용돈을 받는 것이 힘들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아버지가 최근에 하신 일부터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려워져서요. 저는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요즘 세상의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그만둔다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거냐고 따지셨어요. 그럼 안 돼.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무조건 학교 다녀. 어릴 때부터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않은 것도 의미하는데 학교를 그만둔다면 엄마가 진짜 힘들 거야. 아빠가 아프신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짐을 더 지우려고 하지 말라고 말할 때 저는 결국 학교에 계속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병원비 때문에 병간호를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몇 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장례식 내내 서럽게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민영아야,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부해야 해. 내가 대학은 자신이 없어서 내가 일하면서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어떻게든 고등학교는 끝내게 해줄 거야. 결코 다른 생각을 갖지 말고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해. 사실 아버지가 병원비 때문에 집에 빚이 많이 생겨서 저는 정말 학교를 포기할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가 그걸 눈치채셨는지 몇 번이고 다짐하셨어요. 그 이후 엄마는 악천향처럼 일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엄마의 뜻에 따라 학교에 열심히 다니며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중간 정도의 성적은 유지했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대학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동대문 시장에서 주로 수선을 하는 의상업체에 취직했어요. 옷 수선을 좋아하고 그 분야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옷을 수선하거나 예전 옷을 현재 스타일에 맞게 고치는 것을 배웠어요. 인형 옷을 만드는 것에서 진짜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것으로 넘어가니 어려움이 있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도 많았어요. 질과 마감 처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우고 나서 사장님께 제가 손재주가 빠르고 쉽게 배운다고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만드는 일을 좋아했던 저에게는 그런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하면서 사장님이 옷을 디자인하는 방법도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디자인 책을 사서 열심히 읽으면서 혼자서도 많이 공부했고 밤을 새워 점차적으로 제 옷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 나중에는 점점 더 빨리 진행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만든 코트를 입고 갔는데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민영 씨가 만든 걸로 팔아볼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걸어놓고 몇 개를 만들어서 옷가게에 줘보자. 정말 여기 너무 좋긴 한데 제가 만든 옷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팔면 되는 거야. 여기서 내 짬밥은 20년이야.
오픈은 안목도 없겠지만. 그냥 몇 벌만 만들어서 시험해 보자는 거니까 부담하지 마. 사장님의 설득에 저는 그렇게 했고 제가 만든 옷을 한쪽에 걸어 놓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옷도매 가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이 놓고 간 꽃들이 다 팔렸어요. 이거 몇 장 더 있어요. 좀 더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말해 주셨어요. 사장님은 성실에 걸어 놓았던 코트를 바로 갖다 주셔서 좋고 저도 옷을 몇 장 정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제 옷이 가게에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아예 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민영 씨는 만드는 센스가 있어서 나와 같이 해보자고 하셨죠. 제가 여기 오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가게를 뚫는 건 금방이 아니에요. 제가 58장 있는 것이 너무 기뻤고 재미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더 예쁘고 편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외국 패션 잡지들을 들고 오며 옷 만들기를 위한 책들을 사서 열심히 보며 연구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며 옷을 만들다 보니 어떤 옷들은 잘 팔리고 어떤 것들은 안 팔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살펴보니 외국에서는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입지 않는 옷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비록 대학에서 공부를 정식으로 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익힌 감각과 실력으로 보세 쪽의 옷을 점점 더 많이 내놓게 되었어요. 우쭈쭈 문양이 많아지자 사장님은 공장을 수소문해서 옷을 맡기기로 하셨어요. 엄마도 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자 매우 좋아하셨죠.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잘 되니까 엄마가 마음이 조금 더 안심되고 흡족해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딸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야, 이제 이런 생각에 나 진짜 괜찮아. 얼른 비 빨리 이루고 싶어.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5년 후에는 사장님을 떠나 독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빚도 굉장히 많이 갚았고요. 저는 직원 넷을 두고 옷을 만들었고 옷도 정말 잘 팔렸어요.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어 첫 번째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 무렵에 남편을 만났는데 그분도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여성 옷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시장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엄마가 하시던 옷 공장을 물려받아서 일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말이 굉장히 길죠. 재래시장에서 꽤 큰 규모의 건물의 1층을 빌려서 미싱 여러 대를 놓고 옷을 만드는 소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었어요. 같은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말도 잘 통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분은 제게 의지가 되어 주신 것 같아요. 엄마가 낸 제가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했었는데 그런데 든든한 사람을 만나서 잘 되었다고 좋아하셨어요. 그 남자는 특히 제 디자인을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민영 씨는 정말 감각 있는 분 같아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정말 어떤 회사를 보면 저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넌 나보다 낫구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아무리 배워도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많이 공부했어요. 성 혹시 대학을 나온 건 맞아요? 아니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 재능이 있는 것보다는 제가 그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한 거예요. 그렇다고는 했지만 저를 칭찬해 주는 것에는 속으로 기뻤어요. 저랑 그 남자는 8개월 정도 만나서 결혼 약속을 했고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했어요. 그 남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다고 했어요. 상황 내에서 그 남자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너무나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기가 막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쩜 우리 집에 딱 맞는 며느리가 나타나다니 정말 신기해서 잘 모르겠어요. 집안 사정도 양쪽 집이 비슷해서 더 천생연분 같아요.
따님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키우셨는지 정말 감사해요. 부족한 데에도 예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잘 지도해주시고 계속 잘 봐주세요. 저도 이 사방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 만남을 마친 후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고, 저와 남자는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는 제 사업과 자신의 사업을 합쳐보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당신의 공장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장을 합친다면 일이 복이 써 보일지도 몰라요.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멀리 생각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공장에서 당신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사로에게도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덕적 좋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우선 우리가 얼마나 잘 옷을 만들어내는지 봐야 했어요. 제가 독립해서 나올 때 지금 공장을 섭외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그만큼 신뢰가 쌓인 관계 없기 때문에 쉽게 옮기겠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말에도 섬이 알아야 해. 그래도 우리 옷을 샘플로 만든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이건 사업이잖아. 내가 지금 공장 사장님과 계약을 해지하고 당신 공장으로 옮길 만큼 남편 공장이요. 옷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의 생각도 이해해요. 그쪽에서 하는 게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샘플을 보겠다고 했으니 기쁘지는 않을 거라며 볼멘 소리를 했어요. 사실 남편의 공장은 규모도 상당히 크답니다. 우리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옷을 생산해야 하는데 그 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분명하죠. 저는 그대로 3만 달러 해주어야 하는데 그걸 사원해야 한다는 남편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 일을 시어머니께 얘기했고 시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너희 부부가 서로 돕는다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남편의 사업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만들려고 나 참 기가 막혀 성우 우리 기네 너 같은데 우리 샘플이나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공장 아니에요. 내가 그 공장을 어떻게 키워서 너한테 물려준 건지 몰라. 지금 그거 너 나도 모욕하는 거야? 어머니 그 뜻이 아니에요. 저도 계약한 공장 사장님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한 혹시 공장이 우리처럼 다양한 디자인을 많이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말하는 것 좀 바꿔야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공장에서 보여준다는 것도 말뿐인 거고 결국 내 맘에 들어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어떤 애가 진짜로 우릴 몰래 보고 이런 건가요? 말도 직접 한 적이 없어. 네가 설계를 공부했더라고 의사나 구별한 놈과는 다르지. 시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걸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네 자세가 좀 이상해. 나는 젊었을 때 일했던 옷가게에서 배운 게 정장 학원 자락이야. 왜 이러는 거지? 성욱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나는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어.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잘할지가 뭐가 중요할까? 안드레는 나를 모욕하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 그 이후로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날 존중하지 않고 취급해. 나는 결국 남편의 뜻대로 따를 것이라고 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 남편과 시어머니는 신나서 작은 공장을 드제 브랜드로 바꾸어 우리의 의류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디자인을 여러 사이즈로 대량 생산했더니 아내가 지라에 취해서 본 공장 사람들이 힘든 것 같았지만 차츰 적응해 나갔어요. 저는 거의 매일 2시간 정도만 자고 옷을 일일이 검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옷이 많이 나와서 안 될 것 같았어요. 사람들도 점차 적응하고 옷도 잘못 만들어지는 일이 많이 줄어들자 남편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회사 직원들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그게 가능할지 의심했지만 전에 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에서 작업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변함이 없었어요. 물론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품을 공장에서 부분적으로 제작한 게 많았지만
남편의 공장이 다 처리해야 했던 건 분명해 보였어요. 이런 얘기를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점점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하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공장 스케줄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제 브랜드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 등록했다는 결정서가 집에 도착했거든요. 너무 놀라서 곧바로 공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남편을 만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쟤를 사무실에 들여보내 주지 않았거든요. 어제는 둘러보니 디자인 팀의 사람이 둘이나 앉아 있었어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공장에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저도 상표를 등록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세 옷을 만들어 주로 도매상에 판매하다 보니 상표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제 브랜드를 찾는 단골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대학가에 가게를 계약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거예요. 저는 쏙 빠진 아야 했으니 당연히 말을 안 했죠. 어제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기네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사람을 괴롭힌 이유를 생각해 보았죠. 알겠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나왔고 뒤에 시어머니도 나왔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바로 같이 차를 타고 떠났고 시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얼른 뛰어가서 대문을 붙잡았어요. 어머 깜짝이야. 아, 왜 이러니? 너 무슨 일이라도 있어? 사람 놀랐잖아. 어머니, 저 사람이랑 같이 가는 여자 누구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드제 브랜드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거 아셨죠?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실 수 있었나요? 처분이 이제 회사의 모습을 갖춰야 하니 우리가 투자해야 할 뿐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젊은 나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금력이 부럽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집으로 초대했어. 잘 부탁드린다고 하려고. 너, 브랜드에 3호기가 등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큰 문제냐? 그렇게 보니 우리가 도한 테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 전에 공장을 옮길 때 돈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언니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될 거야. 알아라. 그대로 문을 열어서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도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내 연락을 받지 않았고 마치 의부증이라며 제가 못 살겠다고 이혼했다. 서류를 보내주셨는데 남편이 일일이 감시하려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며 요구했어요. 그로 인해 완전히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의도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지만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서로 마음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왔고 엄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민영이, 너에겐 능력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시작했어요. 엄마가 옷을 만들 수 있는 작업실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는 옷을 만드는데 이사장님과 함께 만들어서 전에 같이 했던 옷을 보내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자신들의 옷을 판매하는 매장에 제 옷도 같이 놓아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즐겁지만 다른 방법도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인터넷 쇼핑몰이 인기가 높아져서 저도 인터넷에서 옷을 판매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를 소개받아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모델 지망생들에게 무료로 옷을 주고 5장의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몇 달 동안 수익이 거의 없어서 포기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제가 만든 옷을 입어본 사람들이 조금씩 다시 찾아주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여러 온라인 지역을 돌며 더욱 발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케팅을 하다가 비용도 아낌없이 썼어요. 혼자서 밤을 새우며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제가 만든 옷을 입고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결과가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에 가입했어요. 이렇게 쇼핑몰이 인기를 끌게 되자 저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해나갔어요. 우리 쇼핑몰에서 액세서리와 구두를 팔고 싶어하는 동대문 도매 상인들과 계약을 맺게 되었고 그들과의 협업 덕분에 일수록 번창해 나가고 있어요. 어렵던 시기도 있었고 혼자서 많이 고생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쇼핑몰이 안정적으로 오픈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와 함께 교회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전 남편이었는데 그곳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도 모르는 척했지만 엄마는 너무 놀라서 알고 있는 척을 하셨어요. 그 덕분에 전 남편도 우리를 알아보고 저희 쪽으로 오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냥 그대로 헤어졌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전 남편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더니 1년 전에 그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문을 닫았고 많은 빚을 진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투자를 받은 여자는 남편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위험해지기 시작하자마자 속아서 이혼 소송을 걸고 자신의 돈을 모두 가져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르는 쌤통의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처음으로 만든 브랜드가 그렇게 사라져버려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 브랜드를 시장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네요. 사실 바빠서 잘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죠. 그 다음 날 전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내나 보네, 고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아 당신과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은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 다시 합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실수를 했다 해서 무슨 실수인가요? 제가 계획적이라 그런가요? 바보도 아니고 한 번 속는다고 해서 2번 속지 않겠다고 좋겠어요. 선택을 한 뒤에는 더 이상 알려줄 것이 없으니 나가주세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버리지 말고 들어서지 마세요. 화만 내지 말고 제 이야기도 들어봐 주세요. 그때는 잘 해보자는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당신이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쓴다 보니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 지금 나한테 통할 것 같아요. 언하고 시장에서 들은 말이 없는 줄 아는데 선택한 후에 어머니가 상표를 등록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나만 모르고 있던 거죠. 그래도 나하러 돌아와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너 그딴 소리 한 번 더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사기죄가 되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더는 말을 하지 않고 가버렸어. 그런데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엄마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사람이래.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어. 애기, 그동안 잘 지냈니? 안사돈도 잘 계시고 사는 게 바빠서 안 인사도 못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버렸나 봐. 할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왜 인사를 해야 하는 거니? 누가 가고 누가 안 싸우든 상관없어. 이제는 그런 사이 아니야. 완전 남남이야. 얘야, 4살. 어떻게 사람 관계가 그렇게 무자를 딱 잘라지니에 아무리 그래도 같이 지낸 청이 있잖아. 결혼하고 살 때도 난 자기네 공장으로 안 옮긴다고 막말한 불안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저 대가들하고 다시 안 합쳐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우리한테 2번째 기회를 줄 수 없나? 제가 이만큼이라도 성공하지 않았으면
댁들이 내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고졸이라고 그렇게 모욕해놓고 제 것 다 뺏어갔으면 염치라는 게 좀 있어 보세요. 오늘은 내가 참는데 다시 또 찾아주세요. 오면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는 경비원을 통해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두 사람은 몇 차례 제게 연락을 했지만 제가 모두 끊었거든요. 그 후로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 후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들은 적이 없어요. 40살이 되던 때에 저와 같이 이혼한 남자와 재혼했어요. 한때는 결혼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엄마에게도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이제야 받는 느낌이에요. 다들 건강하고 큰 문제가 없다니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하시고 행운이 많이 찾아와서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사연 댓글에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